유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오늘은 테일러의 생명중심주의와 레오폴드의 생태중심주의를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테일러와 레오폴드 역시 단골로 출제되는 사상가이므로 꼼꼼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폴 테일러는 싱어와 레건이 주장한 동물중심주의를 넘어서 생명체까지 아우르는 생명중심주의 사상을 지닙니다. 테일러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대로 내재적 목적을 추구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모든 생명체는 각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각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테일러는 자연 생태계 내에서 인간의 위치를 조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생태계는 일종의 생명 공동체로서 모든 생명체가 복잡하게 얽혀서 존재하는 일종의 그물망과 같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가령 거미가 징그럽다고 보는 촉촉 잡아 죽인다면 거미가 잡아먹는 해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해서 오히려 인간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작은 행위가 자연 전체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자연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기보단 다른 생명체와 함께 지구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에 불과하다고 파악합니다. 즉,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특별히 우월한 요소는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생태계 내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다시 돌아본다면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기보단 마땅히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뒤에 살펴볼 레오폴드와 마찬가지로 테일러도 자연 생태계를 보호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라는 주장의 근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테일러는 개별 생명체가 살아갈 삶의 터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태계를 보호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생명체 역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생태계를 보호하라는 주장인 것이죠. 그러나 레오폴드는 생태계 균형 유지가 가장 중요한 도덕적 과제입니다. 레오폴드에 따르면 생태계의 균형 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개별 생명체 역시 희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오폴드가 개별 생명체의 도덕적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개별 생명체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생태계의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뒤 레오폴드 부분에서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테일러는 개체론적 관점에서 개별 생명체만이 도덕적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다고 간주합니다.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생태계가 도덕적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개별 생명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체들이 지니는 고유의 선을 위해서 생명 공동체의 균형을 회복할 것을 강조합니다. 윤리학에서 유명한 논증으로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도덕적 속성을 자연적 속성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논증입니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주장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다른 것입니다. 내가 라면을 좋아하는 것이랑 라면을 먹는 것이 옳은 것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윤리학계에서 자연주의적 오류가 유의미한 논증으로 받아들여지고부턴 사상가들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할 때는 가능한 자연적 속성으로 도덕적 속성을 설명하지 않으려고 시도합니다. 테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일러는 생명체라는 속성에서 도덕적 권리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추구하는 어떠한 삶의 태도에 도덕적 속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 생명체 자체에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유의 선을 지니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테일러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생존, 성장, 발전, 번식과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그 방식의 본질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민들레가 씨앗을 날려보내는 것, 동물들이 발전기가 오는 것, 여러분들이 좋은 학벌을 원하는 것, 이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이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각 생명체마다 다를 것입니다. 테일러는 이를 고유의 선이라고 합니다. 테일러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피하기 위해 생명체 그 자체로부터 도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선을 가지기 때문에 도덕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중에서 고유의 선을 가지지 않는 단세포 생명체 같은 경우는 도덕적 권리를 부여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체들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유전적, 생물학적 정보에 기반하여 스스로에게 이로운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의 생명체들은 당연히 각자의 고유의 선이 다를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종의 생명체끼리도 고유의 선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휴식을 위해서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들을 떠올려보면 되겠죠? 따라서 동일한 종에 속한 개체도 자신만의 선을 추구하는 방식이 각자 다르므로 모든 생명체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합니다. 레건은 고유의 선을 지닌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파악합니다. 내재적 가치는 다른 가치에 의존하지 않는 본질적 가치이며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부여되는 가치입니다. 즉 고유의 선을 지닌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인간이 부여하는 가치와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유의 선을 지니지 않은 존재들을 대상으로는 애초에 올바르거나 그릇되게 대우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멩이를 발로 걷어찼다고 해서 돌멩이에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어?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테일러는 고유의 선을 가진 생명체들을 해치지 않을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다른 생명체를 먹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일러의 주장은 어떠한 생명체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세 굶어 죽게 되겠죠. 그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생명체를 해치지 않으며 생명체를 어쩔 수 없이 해치게 되는 경우에도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테일러는 자연 존중의 태도를 강조하며 4가지 규칙을 제시합니다. 무해의 규칙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유의 선을 지닌 존재를 해치지 않을 것을 제시합니다. 불간섭의 규칙은 개별 유기체와 생명 공동체가 야생 상태로 존재하도록 간섭하지 않을 것을 제시합니다. 신의의 규칙은 사냥, 낚시, 더 설치와 같이 야생동물을 속이는 기만 행위를 금지할 것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적 정의의 규칙은 불가피하게 생명체나 생명 공동체에게 해를 가했으면 어떤 형태로든 보상할 것을 제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각각 무해, 보상적 정의, 신의, 불간섭의 규칙 순으로 자연 존중의 태도가 적용됩니다. 자연에서 유일한 도덕적 행위자는 인간입니다. 인간 이외의 생명체가 해로운 행동을 했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본성에 따른 행위이지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동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테일러는 인간 이외의 생명체가 파괴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거기에 도덕적 속성을 부여하지 않을 것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훈련된 송골매가 다른 생명체를 해쳤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송골매가 아니라 송골매 훈련사가 져야 한다고 봅니다. 테일러는 현실적인 인간의 생존을 인정하며 인류에 큰 이익이 생기고 영구적으로 피해를 입는 생명체가 없다면 조건부적으로 간섭과 개입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 존중의 태도는 절대적인 의무가 아니라 조건부 의무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테일러는 어떠한 생명체도 죽이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를 한낱 자원인 존재로만 간주하지 않고 내재적 가치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인간과 다른 생명체 간의 갈등과 충돌이 발생했다면 우린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테일러 역시 이와 같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한 대략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성의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목적에 부합할 때 다른 생명체에게 최소한의 해를 입히는 수단만 허용하는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인간은 다른 위협적인 생명체들에게 대항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지리산 등반 중 반달곰을 만났으면 반달곰의 한 끼 식사로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도구적 가치가 있는 부차적 이익이 동식물의 생존과 직결되는 기본적 이익과 충돌하면 동식물의 기본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간주합니다. 이때 인간의 부차적 이익이지만 사회에서 고유한 가치가 있다면 다른 생명체를 최소한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가령 가죽 세공의 명인이 만든 가죽은 그 사회에서 인정되는 훌륭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수량을 통제하여 관리 감독 후 생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테일러는 부득이한 경우에 인간과 다른 생명체의 기본적 이익끼리 충돌했다면 불가피하게 그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그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라는 게 테일러의 주장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른 생명체에게 피해를 준다면 반드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도 강조합니다. 테일러의 내용은 다른 사상가들에 비해 조금 더 논의되는 부분도 많고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아서 벤 다이어그램 문제에서 자주 인용되어 출제되는 편입니다. 우선 우리는 테일러 사상만 따로 떼어놓고 OX 퀴즈로 그의 사상을 심도 있게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로 넘어가서 OX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인간은 생태계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닌다. 테일러가 주장한 자연 존중의 태도 중 불간섭의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친 경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테일러가 주장한 자연 존중의 태도 중 보상적 정의의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명체가 지니는 고유한 가치는 인간이 부여하는 가치와 무관하다. 생명 공동체 안에서 모든 생명체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존재하는 일종의 그물망 같은 관계로 인간이 부여하는 가치와 무관하게 각자의 고유한 방식대로 내재적 가치를 지닙니다.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인간과 다른 생명체는 생명 공동체 안에서 서로 평등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테일러가 주장한 자연 존중의 태도 중 신의의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더라도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 테일러는 생명체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수 있는 이유는 고유의 선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생물은 고유의 선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과 동식물의 이익이 충돌한 경우 항상 동식물의 이해관계를 우선한다. 테일러는 우선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인간과 다른 생명체 간의 이해 갈등을 중재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기본적 이익, 타 생명체의 기본적 이익, 인간의 부차적 이익 순으로 중요시되며 인간의 부차적 이익 중에서 고유한 가치가 있다면 타 생명체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부분은 항상입니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인간과 일부 동식물로 한정해야 한다. 테일러에 따르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고유의 선을 지닌 모든 생명체로 확대해야 합니다. 인간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의 온전함에 기여해야 한다. 이것은 테일러가 아니라 레오폴드의 주장입니다.
테일러 역시 생태계 보호를 강조하긴 하지만 생태계 보호 이유가 모든 존재의 온전함이 아니라 개별 생명체들의 생존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대로 목적을 추구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고유한 방식대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고유의 선입니다. 테일러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죠.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체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상식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체를 해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테일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체를 해치지 말자가 아니라 생명체들을 해칠 때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자연에 대한 존중 태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자연 보존의 의무가 있다. 테일러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단, 자연 보존의 의무는 있지만 자연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생명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보존하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생명을 지녀야만 고유의 선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은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테일러에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은 도덕적 지위로 인정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테일러에 따르면 생명 공동체는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개별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생명 공동체에 개입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테일러가 동의할 선지입니다. 어떤 생명체와 비교하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월하지는 않다.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의 핵심 개념입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개체의 선에 우선하는 생명 공동체의 선은 존재할 수 없다. 테일러는 개체론자이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의 선보다 개체의 선을 우선합니다. 인간은 생명체를 해치지 않을 절대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테일러의 모해의 규칙은 절대적 의무가 아닙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상식적으로 모든 생명체를 절대적으로 해치지 않는다면 굶어 죽을 것입니다. 테일러는 생명체를 가능하면 해치지 않으라고 주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해칠 수밖에 없다면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종이 다른 개체를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종이 다른 개체, 그러니까 인간, 강아지, 말, 민들레와 같은 개별 생명체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런 종이 다른 개체들이 각자 지니는 고유의 선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각자의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을 지향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고유의 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해악 금지 의무는 그 생명체의 내재적 선에 근거한다. 생명체가 고유의 선을 지니면 내재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러한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개체들에게 해악 금지의 의무, 그러니까 모해 규칙이 적용됩니다. 왜 해악 금지의 의무가 모해 규칙이냐면 수능 특강이나 교과서에서는 해악 금지의 의무로 설명되다가 테일러의 책 자연에 대한 존중에서 해악 금지의 의무를 모해 규칙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표현을 모두 다 익혀놓길 바랍니다. 어떤 생명체의 존속은 그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 어떤 생명체가 삶을 이어나가고 보호받을 권리는 그 생명체가 지니는 본래적 가치, 즉 내재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테일러의 기본 입장이죠.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 테일러에 따르면 고유의 선을 지향하는 개체들이 도덕적 지위를 지닙니다. 고유의 선을 가지기 위해선 생명체여야 합니다. 따라서 생명을 지니지 않으면 도덕적 지위 역시 지닐 수 없을 것입니다. 개체에게 생명 공동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테일러는 개체론자이기 때문에 개별 생명 개체가 생명 공동체보다 더욱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식물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 테일러에 따르면 생명 공동체에서의 인간의 지위는 다른 생명체들과 평등합니다. 다음으로 레오폴드의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오폴드의 주장은 다른 환경 윤리 사상가들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레오폴드는 전일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생태계의 균형 유지를 가장 중요한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고 파악합니다. 물론 생태계에 살고 있는 개별 생명체의 권리 역시 중요하나 그보다 상위의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레오폴드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로 확장시키고 대지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설명하는 레오폴드 고유의 용어는 바로 대지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대지와 관련된 용어가 나오면 쉽게 레오폴드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테일러가 설명하는 생명 공동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별 생명체들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 생태계이자 균형 잡힌 먹이사슬이 바로 대지입니다. 대지에 살고 있는 생명체 중 어느 하나만 사라지더라도 먹이사슬에 큰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모든 생명체는 대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지위를 지닙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대지 공동체를 이루는 평범한 구성원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의 쓸모, 유용성에 따라 자연을 도구적으로 평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 자체의 도덕적 지위와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여 자연 전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레오폴드는 대지 피라미드에 살고 있는 개별 생명체들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합니다. 다만 그들의 도덕적 지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대지 공동체 전체의 균형과 안정성 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에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관계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쓸데없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간주하고 대지 공동체 구성원들이 존속할 권리는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떤 존재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이 힘쓸 필요가 없으며 어떤 존재가 대지 공동체의 균형을 해치고 있다면 그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레오폴드의 사상은 대지윤리로 귀결됩니다. 대지윤리란 대지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행위가 토덕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강조하며 대지 공동체의 유지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에서 어느 정도 생태계를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지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을 훼손하지만 않는다면 동식물과 자연을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와 같은 레오폴드 사상에 근거하여 산해 공원을 개발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레오폴드는 산해 공원을 개발하는 것을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정답은 조건부 찬성입니다. 레오폴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지 공동체의 균형 유지입니다. 대지 공동체의 균형 유지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도구적으로 대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며 아름답게 잘 조성된다고 포장할 수 있다면 공원 개발을 찬성할 것입니다. 다만 자연 생태계가 멸종으로 향하거나 황폐와 고갈로 이어질 정도의 이용은 당연히 허락할 수 없겠죠? 실제로 레오폴드의 저서 모래군의 12달을 읽어보면 레오폴드가 직접 사냥을 하는 장면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의 균형에 이상이 발생했다면 다른 생명체도 희생시킬 수 있다고 파악합니다. 가령 민물 어류베스가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토종 생명체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먹는다면 베스를 죽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심지어 인간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한다면 인간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레거는 레오폴드의 사상이 환경 파시즘을 주장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테일러 부분에서 간단하게 언급했듯이 테일러와 레오폴드는 모두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레오폴드는 개별 생명체를 중시하는 테일러와는 달리 자연 생태계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위해 균형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덕적 의무로 간주합니다. 또한 테일러는 부득이하게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다면 보상을 해주라고 주장하는데 레오폴드는 보상의 의무까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레오폴드의 사상은 어렵진 않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으로 레오폴드가 자연 생태계나 다른 생명체를 도구적, 수단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레오폴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의 균형 유지로 이것이 충족된다면 인간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97페이지로 넘어가 OX 퀴즈를 풀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인간은 생태계 유지를 위한 토덕적 의무를 지닌다. 레오폴드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레오폴드는 생태계의 유지를 가장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태계의 피해를 보상할 직접적 의무를 지닌다. 보상의 의무는 테일러만 강조할 내용입니다. 대지 공동체의 경제적 유용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지 공동체의 균형과 유지,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경제적 유용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지 공동체의 균형을 위해서라면 인간도 희생시킬 수 있다. 레오폴드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자 많이 비판받는 내용입니다. 대지 공동체의 모든 존재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레오폴드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윤리 사상가는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존재가 아니죠?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생태계 그 자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레오폴드의 가장 기본적인 전일론적 입장입니다.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존재의 온전함에 기여해야 한다. 역시 레오폴드의 가장 기본적인 전일론적 입장입니다. 생명 없는 개체의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의 균형을 중시하는데 대지 공동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강, 바다, 돌, 바람과 같은 생명 없는 개체들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레오폴드가 주장한 대지 피라미드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인간의 권리는 대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레오폴드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대지 공동체의 균형이므로 인간의 권리 또한 대지 공동체의 균형 유지를 위해 제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동식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의 균형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동식물을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 구성원의 생존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레오폴드는 만약 생명 공동체의 어떤 존재가 대지 공동체의 균형을 해친다면 그 존재를 희생시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생존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를 포함하여 살아있는 모든 존재, 그리고 비생명체까지 모두 도덕적으로 존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다만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일론적 관점에서 대지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에 기여하는 정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하긴 하지만 대지 공동체의 균형 유지라는 더 중요한 도덕적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대지 공동체의 균형을 해치지만 않으면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는 존속할 권리를 가지긴 합니다. 다만 그들의 존속할 권리는 대지 공동체의 균형 유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존속할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대지 공동체의 균형 유지에 방해가 된다면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지만 대지 공동체의 균형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동물에게 해를 끼쳐도 괜찮습니다. 어떤 존재가 생명을 지닌 개체가 아니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 내의 모든 존재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강파다, 돌과 같은 미생명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 다시 말해 생명 공동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개입을 허용합니다.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비도구적 가치를 지녔다는 말은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는 말이고, 비이성적 존재라는 말은 인간 이외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재적 가치를 지닌 인간 이외의 존재라고 치환해서 주어를 파악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의 균형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이런 존재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파악하겠죠?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해악 금지 의무는 그 생명체의 내재적 선에 근거한다. 레오폴드에 따르면 생명체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경우는 그 행위가 대지 공동체의 균형을 파괴할 때이지 그 생명체가 지니는 내재적 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생명체들의 가치보다 생명 공동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레오폴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어떤 생명체의 존속은 그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 아래의 정답을 오라고 했는데 X로 수정하기 바랍니다. 어떤 생명체가 삶을 이어가기 위한 정당화 조건은 그 생명체가 지닌 본래적 가치가 아니라 대지 공동체의 균형 유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개념 파트에서 설명한 대로 생태 교란종을 희생시킬지 그대로 내버려줄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를 파괴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 레오폴드는 생명이 없는 자연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체에게 생명 공동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레오폴드는 전체를 하나로 파악하는 전일론적 관점을 지닙니다. 따라서 개체보다 생명 공동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자연 자체에서는 개체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레오폴드는 전일론적 관점에서 개체보다 자연 자체의 선을 더욱 중시합니다. 따라서 자연 자체의 선을 위해서라면 개체의 희생도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 레오폴드가 생태계 균형을 중시한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 생명체의 도덕적 권리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즉, 개별 생명체도 충분히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레오폴드의 대지 피라미드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능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모든 환경윤리 사상가들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루지 않는 사상가는 실제 수능에서도 거의 출제되지 않거나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환경윤리는 개별 사상가로만 공부하기보단 다른 사상가와 비교하여 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부하기에 더욱 좋습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고 여러분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윤바.